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4월도 벌써 중반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타리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 날이죠. 더불어 시승 행사도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를 통해 공개된 미리 만나보는 스타리아의 실물 모습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마도 외관은 도도튜브 영상을 통해 많이들 만나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는 아직까지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스타리아의 라운지 7인승 컬러별 실내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1열 모습인데요. 그레이라지만 실제로 보면 화이트 느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화사해 보이죠. 특히 도어 쪽과 센터 콘솔 쪽의 붉은 앰비언트 무드 등과 그레이 시트 컬러 조화가 상당히 이쁘게 느껴지네요. 시트 역시 사이드 볼스터와 헤드레스트의 두께감이 상당히 느껴질 정도로 쿠션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묵직한 느낌이죠. 조금 더 확대한 센터페시아의 모습입니다. 테스트 차량에서만 보다 실양산차에서 이렇게 실내를 보니 확실히 더 고급스럽게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로팅 타입의 클러스터와 스티어링 휠, 세로용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버튼식 전자 변속기까지 조화가 잘 이루어진 느낌입니다. 1열 운전석 아래 역시 붉은 풋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엑셀과 브레이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일반 서스펜디드 페달이네요. 오르간 페달을 적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레이 컬러 2열의 모습이죠. 1열에 비해 시트 두께감은 다소 얇지만 라운지 7인승답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헤드레스트의 경우는 1열과 달리 윙처럼 사이드가 디자인되어 있어 장거리 운행 시나 잠깐 눈을 붙일 때도 탑승객의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화려한 시트 퀼팅 마감은 아니지만 심플하면서도 소재 마감 역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등받이 쪽 시트 펀칭이 있죠. 통풍 시트 역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도어 하단에도 붉은색 앰비언트 무드 등이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네요. 2열 도어 수납 공간 쪽인데요. 넉넉한 컵홀더 2개와 그 뒤로 깊이감이 있는 널찍한 수납 공간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도어 뒤쪽으로 USB 포트도 보여지는데요. 2열 탑승자가 핸드폰 충전 시 유용하게 쓰일 듯 합니다. 3열 탑승자를 위한 USB 포트도 확인되어지네요. 2열 천정의 느낌인데요. 스웨이드 마감이죠. 별도의 실내등 버튼과 독립형 에어벤트 그리고 후속 온도 조절 버튼 역시 보입니다. 다만 펠리세이드에서 보여줬던 천정 에어벤트의 풍량 조절은 없어 보이네요. 이건 카니발 역시 없었죠. 2열 블랙시트의 느낌입니다. 블랙시트 역시 고급감 있게 잘 나왔는데요. 간혹 세단들 중에 블랙시트가 너무 노티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스타리아의 라운지의 블랙시트는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시트가 뒤로 최대한 젖혀진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전동 시트이다 보니 뒤로 180도까지는 젖혀지지 않을 겁니다. 카니발 7인승 리무진 2열 시트도 저 정도 각도로만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이죠. 뒤에 3열 시트도 뒤로 젖혀지면서 엉덩이가 틴업된 것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운 시트의 2열 모습입니다. 브라운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요. 간혹 브라운 시트 중에 너무 밝아서 붉은색 느낌이나 촌스러운 경우가 있긴 하죠. 스타리아의 브라운은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중후한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레이 관리나 블레이 식상함이 싫다는 분들이 아마도 이 브라운 컬러의 시트를 많이들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교를 위해 다시 같은 시트 위치 포지션의 블랙 시트의 느낌을 보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이번 스타리아의 어떤 시트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런데 이 블랙 시트 옆쪽으로 등이 비춘 모습이 보여지죠? 2열 도어 하단 쪽 도어등 같은데요. LED 등이 아니네요. 이건 아무래도 출고 후 다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신차 패키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리라 예상이 듭니다. 1열 시트 뒤쪽의 모습인데요. 봉투나 작은 가방 등을 걸 수 있는 거리도 보이네요. 은근히 편리한 부분일 것 같은데 수납 부분의 마감도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2열 헤드레스트의 두께감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인데요. 3열 벤츠 시트의 모습도 같이 확인이 되어지죠. 3열 시트이지만 편안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스타리아의 전폭이 워낙 넓다 보니 3인 시트이지만 상당히 넉넉해 보이죠. 장거리 운행 시도 불편감 없는 3열 시트의 모습이네요. 그레이 시트의 3열 모습이고요. 3열 쪽에도 이쪽에 보면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앰비언트 무드 등의 모습인데요. 은은하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열에서 바라본 윈도우 바깥 풍경의 개방감은 정말 시원시원해 보이네요. 2열 실내에서 바라본 윈도우 개방감은 어떨까요? 정말 크죠? 2열 탑승객은 편안한 컴포트 시트에 앉아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시야가 압권일 듯 싶네요. 카니발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3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정말 광활함 그 자체이죠. 그리고 3열 시트가 완전히 풀플랫 되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반으로 접힌 모습인데요.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라운지 9인승 4열 시트가 완전히 풀플랫이 안 되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여기 라운지 7인승 3열 시트가 이렇게 풀플랫이 되는 걸 보니 9인승 4열 시트 역시 풀플랫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7인승이다 보니 차박을 위해서는 별도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차박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어놓고 그 위에 앉아 레저를 즐기는 것도 충분할 듯 보입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공간감을 갖춘 스타리아의 실내 모습인데요. 이건 3열 시트의 엉덩이 받침을 위로 접어 세운 틴업한 모습이죠. 완벽하게 접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세워서 뒤로 최대한 밀고 2열 시트 역시 앞으로 최대한 당기면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만의 시크릿 공간도 만들어지네요. 여기에 매트를 깔아주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만들어줘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때 트렁크 공간의 모습인데요.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7인승의 모든 사람이 다 탑승했을 때 100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사진일 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밀었을 때는 430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소형 SUV의 트렁크 공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3열 시트를 최대한 밀어놓은 모습이죠. 협소하긴 하네요. 그럼 다시 1열 쪽으로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오버헤드 콘솔의 모습이고요. LED 등이 적용된 모습이죠.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의 깔끔한 디자인 마감입니다. 선루프가 적용된 오버헤드 콘솔의 모습인데요. 하이패스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열 도어 오픈 버튼도 보여지네요. 운전석 아래 좌측에 버튼들인데요. 스탑앤고 버튼과 라이트 높이 버튼, 그리고 사륜락, 전자식 파킹 레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열 도어 안쪽의 모습이고요. 도어 상단부터 중간 아래까지 수납 공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거기다 이곳에 은은하게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가서 고급감을 더했는데요. 다만 도어 캐치는 이전 스타렉스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형태의 디자인은 아닌 것 같네요. 크기도 조금 작아 보이고요. 도도튜브 개인적으로는 이번 스타리아의 스티어링 휠을 보면서 기존 스타렉스 승합차의 느낌을 가장 많이 탈피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포스포크 형태의 적당한 두께감이 있는 그립감이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싶은 느낌이 들게 디자인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버튼들 역시 기존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열은 동일해 보이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와이퍼 스위치와 방향 지시 등 레버인데요. 와이퍼의 속도 조절 다이얼의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죠. 세세한 곳까지 마감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패들 시프트도 살짝 보이고요. 반대편에 헤드라이트 조절 레버 역시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에 적용된 버튼식 기어의 모습인데요. 실제 양산차에서 보니 테스트 차량에서 보던 느낌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지죠.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손지문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마감 자체는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네요. 참고로 투어러와 카고에는 이 버튼식 전자변속기가 아닌 이 사진의 기어봉 형태가 적용됩니다. 세로형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뒤쪽 편에 수납 공간 덮개가 열려있는 모습이고요. 지갑이나 간단한 소지품 정도를 보관하기에는 좋을 넉넉한 수납 공간 같아 보입니다. 클러스터 앞쪽 덮개가 있는 수납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니 수평이 아닌 안쪽으로 살짝 기운 느낌의 수납 공간이네요. 덮개가 있다지만 아무래도 수납 물품이나 급출발 시나 오르막길 이동 시 운전자에게 쏟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USB 단자도 살짝 보이고요. 덮개를 덮은 모습이고요. 덮은 상태에서 핸드폰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안전상 덮개 안쪽 수납 공간에 놔야 하겠죠. 그래서 일전에 투어러 클러스터 앞쪽은 이 덮개가 없는 대신 그 앞에 수납 공간이 있어 오히려 핸드폰 같은 간단한 소지품을 놓을 때는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쪽으로 기운 느낌이 아니라 수평의 공간이었네요. 운전석 전용 컵홀더도 보이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운전자만의 컵홀더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컵홀더 하나씩 2개만 있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간혹 이전에 먹던 커피나 음료를 버리지 못해 앞쪽 컵홀더 하나를 차지하고 있노라면 새로 산 운전자와 동승자의 음료 중 하나는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운전자 쪽에 컵홀더가 있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타리아의 시동 버튼의 모습이고요. 기존 현대에서 사용하는 버튼의 모양이죠. 센터 콘솔의 근접샷 모습인데요.
라운딩 처리에 앰비언트 무드 등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앞쪽에 스타리아 글자 역시 고급감을 더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라운지 7인승의 센터 콘솔의 모습인데요. 덮개가 2단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1단에서는 컵홀더까지, 2단에서는 깊은 수납 공간까지 열리는데요. 독특하면서도 나름 실용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덮개를 다 덮고 있을 때는 이렇게 스마트키나 간단한 소지품을 올려놔도 좋을 것 같네요. 스타리아 스마트키 모습이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스타리아의 본격 판매 개시가 오늘부터 이뤄질 텐데요. 스타리아 라운지의 7인승 실내 모습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로 스타리아 라운지 5가지의 외장 컬러 모습도 궁금하시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t an appetite, 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the way you please. I love the way you shake, you stir, you heat, you squeeze. So thick, push up and butter me. Push that, shake that, smack that, mix that, pump that, marinate that. We don't need a recipe. Whip that cream.